문 기자, 다른 얘기 좀 해볼게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어제 이춘석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입건을 했습니다. 주식 계좌의 명의자인 보좌관 차모 씨는 방조 혐의로 입건이 됐는데요.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은 모든 금융 거래를 실명으로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 은닉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차명 거래를 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이 의원은 나는 차명 거래 안 했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어제 이 의혹이 제기된 과정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한 온라인 매체가 지난 4일 이춘석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모습을 공개를 했는데 휴대전화 화면에는 보좌관 차모 씨 명의의 증권 계좌가 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 계좌에는 카카오페이 537주, 네이버 150주, LG CNS 420주가 담겨 있었는데 모두 합치면 1억 원 상당입니다. 특히 네이버와 LG CNS는 지난 4일 오후 2시에 정부가 발표한 국가대표 AI팀에 포함이 됐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을 공개한 매체는 이 의원이 본회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네이버 주식을 5주 단위로 반복 거래하면서 실시간으로 이제 정정 주문을 하는 모습도 찍혔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확산이 되고 정청래 대표가 이제 진상 조사를 지시하자 이 의원은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하지만 보좌관의 휴대전화는 맞지만 차명 거래를 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했고요. 보좌관 역시 의원님이 본회의장에 들어갈 때 내 휴대폰으로 잘못 알고 헷갈려서 가지고 들어갔다. 거기서 제 주식창을 잠시 열어본 것 같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제 작년 10월 국회 국정감사 중에도 역시 보좌관 차 씨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다 찍힌 사직이 공개가 되면서 이런 해명이 설득력이 떨어진다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12월 31일 기준 이 의원의 재산 신고 내역에는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와 장남이 소유한 주식은 전혀 없는 것으로 기재가 돼 있어서 그럼 왜 굳이 차명 계좌 거래만 고집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의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 기자 설명을 들어봐도 납득은 안 돼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이 의원이 보좌진의 계좌를 빌려서 했다. 이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짚어주신 것처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범죄 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자본시장법에 따르더라도 차명 거래에 대해서는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걸 어기는 경우에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은 의혹 제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차명으로 거래를 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서 그것을 가지고 주식 거래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더해질 혐의가 더 많습니다. 일단 내부자 거래라든지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가 있겠고요. 더군다나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직무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서 비밀을 이용해서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가 성립한다라고 한다면 문제는 본인만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이름을 사용할 것을 알고서도 그러한 명의를 빌려준 보좌관 역시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모해서 내가 번수익에 얼마를 나누기로 했다라는 정도까지 이른다면 공범으로 볼 수 있겠고 그게 아니라 의원이 요구하는 것에 마지 못해서 이것이 불법적인 것을 알지만 명의를 빌려줬다라고 한다면 방조의 혐의로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보좌진까지도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거래를 했는지에 따라서 그 혐의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 기자, 지금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이해 충돌 부분이요.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이 의원이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분야를 담당하는 경제 2분과장이었잖아요. 네. 그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AI 인공지능 육성 방안 정책 등을 담당을 했는데 주식 화면에 나타난 종목들이 LG CNS, 네이버, 카카오페이 다 AI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매입한 거 아니냐 비판이 거세게 일었고요. 오늘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춘석 의원을 해촉을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탈당한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판단이 된다면서 당에서 제명을 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엄정 수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사안을 엄중히 인식을 하고 있다.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오늘 오전 브리핑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 이춘석 의원의 지역구에 속한 조국 혁신단의 그 전북도당은요, 아예 의원직 사퇴를 요구를 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중대한 국기문란 범죄라면서 형사 고발을 진행하거나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공세에 나선 상황입니다. 앞서서 변호사님이 설명을 하실 때 아직은 의혹 단계지만이라고 전제하시긴 하셨는데 그럼 이해 충돌의 여지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충분히 혐의점은 포착을 해볼 수가 있겠고 중요한 것은 이것을 수사기관이 얼마나 이제 입증을 해내는지에 달려 있다라고 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부패방지법 위반에도 해당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국회법에 따라서 징계의 대상도 당연히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직무 관련 주식에 대해서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차명으로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거래를 해서 내가 그 모든 이익을 취했다라는 것은 이 법률의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 또한 직무상 얻은 정보에 대해서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의혹 단계기는 하지만 수사기관이 입증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자본시장법을 통해서 규율할 수 있는 최고의 형량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에 얼마나 쟁점화가 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 주제로 가볼까요? 경찰이 어제 정광훈 씨 사랑제일교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어제 오전에 그 성북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실시가 됐는데요. 지난 1월에 서울 서부지법 폭동 이후 정광훈 전담팀을 꾸린 지 6개월 만입니다. 경찰은 사랑제일교회와 함께 이제 전 씨의 유튜브 제작 스튜디오, 자택과 휴대전화 통신 내역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또 전체의 그 최측근인 유튜버 신혜식 씨 등 보수 성향 관계자 6명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전 목사의 지시 체계 아래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 수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 그 서부지법 폭동이 있기 전날 정광훈 씨가 집회에서 한 발언 때문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전 씨가 그 집회 참석자들을 선동을 해서 서부지법 폭동을 유발했다는 내용의 고발 여러 건을 접수를 하고 이제 전담팀을 꾸려서 수사에 착수를 했던 건데요. 전 씨는 서부지법 사태 발생 직전에 광화문 집회에서 그 서부지법으로 모여 대통령 구속영장을 저지하자,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 이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관련 발언들 들어보겠습니다. 서부지방법원 주소를 한번 띄워주세요. 주소. 빨리 이동을 해야 되니까 오늘 내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안에 우리가 석방시켜 드릴 테니까 판사님 잘 들으세요. 광화문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네, 하지만 전 씨는 어제 이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기자들에게 자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출국 준비 중이었고 사태가 벌어진 것은 나중에 미국에서 들었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근데 어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보니까 전 씨가 법원 폭동 가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했다 이렇게 적시가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원 폭동에 가담했던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확인된 사람만 2명인데요. 특임 전도사 이형석 씨는 이제 판사실 물을 발로 차서 부수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 또 다른 특임 전도사 윤영보 씨는 이제 폭동이 진압된 뒤에도 윤석열을 위해 싸우자 이런 선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두 사람은 최근 1심에서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은 상황입니다. 전 씨는 이들을 전도사로 임명한 적도 없고 대화를 한 9번도 아니라면서 선을 그어왔기는 했지만 경찰은 말씀하신 대로 압수수색 영장에서 전 씨가 3, 4년 전에 이들을 특임 전도사로 임명을 했고 신앙심을 이용한 가스라이팅과 금전 지원 등을 통해 이들을 심리적 지배하에 뒀으며 또 자신의 메시지를 명령으로 알고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라고도 적시를 했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극우 유튜버와 그 보수성향 단체 대표 등을 대표 같은 그 최측근에게 지시를 하면 그 명령이 행동대원들에게 전달되는 명령 체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변호사님 지금 이제 문기자 설명을 쭉 들어보면 이 발언이 폭동의 배후가 됐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명령을 따랐다. 의심을 할 만합니다. 그런데 어떤 고리, 그 증거가 나와야지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사범이라고 한다면 뭐 현장에 있어야 된다라든지 직접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라라는 지시가 있어야만 교사범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 판례들을 보면요. 노조 간부가 구체적인 폭행 지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회 연설로 폭력 행위를 유도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교사범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 비슷하게 집회의 주최자가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지만 충돌 예상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 참가자들에게 유도하는 발언을 했다라는 것도 교사범으로 인정된 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기관 입장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은 실제 이 행위를 한 이모 씨라든지 윤모 씨 위에 이 전 목사가 주축이 되어서 어떠한 발언의 지시라든지 아니면 명령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아예 돌아서 묵시적인 교사행위가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묵시적인 교사행위라는 것은 암시를 하거나 조장하는 발언을 한다라든지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행위를 격려하는 발언들을 하게 되면 성립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간관계나 사실관계를 따져서 당시에 저렇게 서부지방법원이 엄중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격려라든지 독려 아니면 지시행위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연결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교사범을 우회적으로 묵시적 교사가 있었다라고 해서 인정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변호사님 말씀은 직접적인 명령이 없어도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라는 게 범죄의 결의를 유발하거나 강화하는 모든 행위를 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지시라든지 명령이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발언이 법적인 어떠한 실행을 유도하거나 조장하는 부분이 있었다. 이것이 사실관계와 그 시간적인 관계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묵시적 교사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현장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지시사항이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조금 폭넓게 인정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